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알프스 등산 역사 아이언시대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 아이언시대 산악인은 암벽 등반에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제작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부 알프스 산악인한테 제일 큰 문제는 바위를 오르다 추락하면은 자신을 확보해줄 장비가 필요했었습니다. 돌레미테 바위에서 자유등반의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피톤 사용으로 추락을 해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등반을 고집한 일부 산악인 중에는 그 수치스러운 인공 보조 장비 피톤을 사용한다고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부 알프스에서 자신을 확보하기 위해 피톤을 사용하는 산악인들과 자유등반을 추구하며 피톤 사용을 거부하던 시기인 초기 그 돌레미테 등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활약한 대표 산악인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티롤 출신으로 호텔을 운영하며 가이드를 한 제프 이너 코플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너 코플러는 돌레미테에서 등정이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봉우리를 초등정을 해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등반은 1890년 치마 피콜라 북벽 초등입니다. 이너 코플러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5년 오스트리아 산악군으로 참전해 이태리 국경 파테른 코펠 정상에 있는 이태리 쪽 관축소를 공격하다 불행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태리 남티롤 출신 티타 피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작가로 돌레미테에서 악마라고 불리는 가장 위대한 가이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등반은 1900년 푼타 엠마를 단독으로 북동벽을 초등하고 1908년 토텐 키르엘 서벽도 초등을 해냈습니다. 피아스는 돌레미테에서 50개 정도 초등 루트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암벽 장비인 안전벨트와 하강기가 나오기 전에 바위에서 하강할 때 필요한 앞자일렌 방식을 자신이 고안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앞자일렌 하강 방식을 가지고 뮌헨 출신 한스 딜퍼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피아스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간 산사나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파시스트의 저항에 여러 번 체포되었고 제2차 대전인 1944년에는 나치에 의해 사형운동을 받았으나 다행히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살아남았습니다. 1948년 자전거 브레이크 파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피아스는 산책 2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태리 돌레미테 코르티나 담페초 출신 최고 가이드 안젤로 디보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05년부터 등반과 산악 스키를 가이드하며 돌레미테에서 70개 정도 바위를 초등정을 해낸 인물입니다. 1911년 치마 운하와 카르벤델 초등은 당시 가장 어려운 바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디보나는 50년 등반 활동에서 피톤을 단 10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톤 사용을 최소로 하며 자유등반을 실천한 실력파 가이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산악전투 교관으로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어 한스 피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찔러탈 출신으로 1900년대 초 돌레미테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활동한 가이드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한스 딜포와 오토 헤르조크의 등반 파트너로 현대 암벽 등반 기술을 확산시킨 대표 가이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가장 어려운 암벽 중에 하나인 슈셀 카르슈피첸 암벽을 1913년 오토 헤르조크와 함께 초등정을 해냈습니다. 비틀은 오토 헤르조크가 뮌헨 소방관들이 사용하던 캐라비나를 가져와 바위에서 사용할 때 피톤에 캐라비나를 끼울 수 있게 피톤 상단 머리에 구멍을 크게 뚫어 최초로 사용한 가이드입니다.
비틀은 1925년 티롤 알프스 카이저 산맥에 있는 토텐키르엘 그 북벽에서 가이드하다 추락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가이드 없이 혼자 등반한 파월 그 프레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최고의 그 암벽 등반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프레우스는 뮌헨 대학 그 식물학 박사 출신으로 1911년 혼자 토텐 그 키르엘 그 서벽과 캄파닐바소 동벽을 로프나 피톤, 캐라비나도 없이 자유등반할 정도의 그 최고 실력파 산악인이었습니다. 프레우스는 돌레미테 상군에서 피톤 사용을 거부한 그 자유등반가로 1200개 암벽을 등반하고 300개 루트는 혼자 해내고 150개의 루트는 초동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프레우스는 1913년 다우슈타인 산계 그 만들코겔 노스리치에서 단독 등반 중 300m를 추락해 그 27살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독일 뮌헨 출신 몫으로 최고 암벽 등반가 중에 그 한 사람인 오토 헤르조크는 1913년 한스 피틀과 함께 슈셀카르 슈피체 남벽을 초등정을 해냈습니다. 헤르조크는 178개 그 루트를 초등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고 1911년에 그가 등정한 카벤델의 그 랄리데오 슈피체와 헤르조크 칸트는 그의 그 이름을 딴 그 산입니다. 헤르조크는 뮌헨 그 소방관이 사용하던 무거운 철 그 캐라비나를 한스 딜퍼와 그리고 가이드 한스 피틀과 함께 실라이슈 방크 동벽에서 실험 삼아 사용해보고 바우에서 확보 기술을 최초로 그 도입한 인물입니다. 당시 그 헤르조크는 캐라비나로 로프와 피톤을 연결해 암벽을 오르는 행위가 필수 그 불가결한 장비라고 인식을 하고 산악인 확보에 획기적인 그 장비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암벽 등반 역사에서 그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후에 그 프랑스 산악인 그 피에르 알렌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경량화와 상업화를 하며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돌레미테에서 전설적인 그 독일계 산악인 한스 딜퍼를 소개하겠습니다. 딜퍼는 뮌헨에서 법학과 의학을 공부한 산악인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3년 카이저 산맥 토텐 그 키르힐에서 등반하며 26개의 그 초등정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해 독일 그 바이에른군의 출정해 아라스 전투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독일계 유명 등반가 대부분이 전쟁에 출정을 하고 그 서부전선과 동부 알프스 티롤 지역에서도 산악군으로 출정해 많이 부상당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등산가들 해원정 시작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 역사에서 아이언 시대 일명 그 철인 시대를 정리를 하면은 아이언 시대 그 시작은 1882년 그 샤모니에 있는 당지제왕 바위봉우리를 이태리 가이드 조세프 마키나지와 알퐁스 셀라 형제가 그 초기 피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제 큰 그 쇠못을 바위 틈새에 망치로 때려박고 100m 고정 로프를 설치하고 등반자를 확보한 후 그 초등정에 성공한 후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부터 등반가들은 자신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그 피톤 형태인 그 철제 쇠못을 등반가들 스스로 제작해 사용하고 뮌헨 그 소방관들이 사용하던 캐라비나를 피톤에 구멍을 뚫어 끼우며 확보 장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부터 아이언 시대, 일명 그 철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